because they just haven't got a chance of getting on the market, you know. You know, not the way the prices are at the moment. It's just absolutely crazy. Chaque fois que je fais une démarche, je regarde les prix, je tombe sur le dos parce que c'est époustouflant tellement c'est cher. That I don't know. It's a gamble. 2005년 전 세계 집값이 동반 폭등하고 있다. Probably is the biggest bubble we've ever seen. It's encompassing more countries, and we're seeing bigger increases in prices than ever before. It's very troubling to hear that many people commonly will say to me, well, in my market, housing prices have never declined, and they will never decline. It's just that kind of myth that will eventually lead to a crash. 하늘로 치솟는 집값. 세계의 집값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 사상 최초 최대의 글로벌 가격 폭등. 그 거품의 끝은 어디인가? A building called The America. And we're on the 35th floor. We're facing south, west. You get dramatic sunsets. You have a balcony. This was originally a 2-bedroom. She opened up 뉴욕 맨하튼 중심가의 한 고층 the 아파트. wall here. We lead to the master bedroom. 우리나라로 치면 20평형대 규모에 해당하는 그리 크지 않은 아파트다. Faces west. Has a very nice size walk-in closet. 큰 옷장이 딸린 방 하나에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욕실 한 개. 뉴욕의 독신자들을 위한 전형적인 아파트다. 이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이 무려 11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을 호가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격이다. 그러나 전망이 빼어나고 도심에 가까워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 The value of this apartment 8 years ago was $300,000. We just sold the same apartment for $1,100,000, or approximately 350% increase. 신축 아파트의 경우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방 3개에 욕실 3개, 50평대 규모의 이 아파트가 무려 699만 5천 달러, 우리 돈 70억 원이 넘는다. 마감 공사 중인 이 아파트는 분양 단계에서 벌써 몇 차례 집값이 뛰었다. 웬만한 사람은 감히 엄두도 내보기 힘든 가격이지만 물량이 딸리는 형편이다. 맨하튼 최고의 전망도 가격이 한몫을 한다. Directly south. When you look south, yeah, that's Empire State Building, right? The Metropolitan Life Building, the New York Life Building, only have 8 apartments left in the building. Ah, really? That's all, 8 apartments. Okay, good.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은 전례 없는 호황이다. 지난해 미국 평균 집값 상승률이 13%, 뉴욕은 이보다 높은 30% 상승률로 세계 최고의 부동산 시장임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의 미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뉴욕입니다. 뉴욕의 주택 가격은 지난 5년간 약 2배가 올랐습니다.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낮은 이자율과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미국 대도시의 공통된 현상이다. 대표적인 부동산 과열 지역인 캘리포니아. 그중 LA 해안가 단독주택의 경우 5년 사이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집값이 날개를 달았다. 연간 12%의 고도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심장 상하이.
개혁 개방 이후 세계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하이도 세계 집값 상승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다. 상하이 푸동지구의 최고급 아파트.总面积是240平方米的，一共是3房2厅3卫，这边呢是客厅、主卧。 이 아파트의 4년 전 분양가는 192만 위안, 현재 매매가는 960만 위안으로 우리 돈 12억 원이다. 都很齐全。这个是，那主人卫生间里面呢，这个浴缸是一个超大型的按摩浴缸，而且它的 4년 만에 무려 5배나 올랐다. 世贸滨江就是最高的时候，应该是今年的2月份、3月份，这2个月是世贸滨江的房价涨到了一个顶峰，最高价格成交价有4万多1平方。 2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시내 중심가 아파트로 이사온 한 가족. 자고 나면 뛰는 집값이 신기하기만 하다. 就是买了房子，在去年的时候，就是基本上是买了房子就涨价，哎，一般你今天买了，可能明天就1个平方就可能涨1000块、2000块。 상하이에선 최근 해마다 30%가량 집값이 오르고 있다. 가격이 뛰면서 너도 나도 주택 구입에 나서 부동산 거래가 본물을 이룬다. 부동산 경기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所以当时的每个中介公司老板也高兴，员工也高兴啊，而且呢，整个月统计下来，就平均一个人至少有3套以上的成交量，也就是整个公司可以达到40-50件以上，那这个利润是非常可观的。 수도 베이징의 주택 가격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 년 전 아파트를 구입한 후비쿤 씨.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장만한 이 집 덕택에 그녀는 앉아서 꽤 큰 돈을 벌었다. 평당 7천 위안이었던 집이 평당 11,000위안까지 오른 것이다. 父母住的房间，因为这个房间是全部朝南的，所以阳光就会非常好。 중대형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뛰었다. 후비쿤 씨는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升了很多，非常高兴，而且应该说每天都有人想买这个房子，就是我们随时要卖都可以随时卖得出去。 올 상반기 베이징의 집값 상승률은 약 19%. 중국의 주택 가격은 개혁 개방 이후 경제 성장이 두드러진 대도시를 중심으로 폭등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중국인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의 집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이제 중국의 새로운 고민으로 등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개념이 강한 프랑스에서도 집값은 날아오르고 있다. 파리 중심가의 한 아파트.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이 집은 실내가 3층 구조로 설계된 최고급 주택이다. 5년 전 가격이 우리 돈으로 26억 원. 지금은 36억 원까지 뛰었다. 파리의 고급 주택은 5년 전에 비해 50% 이상 가격이 올랐다. En fait, on est sur une croissance qui est supérieure à 10%, en moyenne 15% dans Paris. Sur le très haut de gamme, et les grands appartements, l'augmentation est un petit peu moins forte. 최근 7, 8년 동안 파리의 집값 상승률은 일반 가정의 소득 증가율을 크게 넘어섰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사람들이 내놓은 집이 비싼 값에 팔리면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On a découvert une mécanique qu'on n'avait jamais vue opérer en France. C'est ce mécanisme d'auto-entretien de la hausse des prix. Auto-entretien de la hausse des prix. 영국 런던은 유럽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다. 1997년 이래 영국의 집값은 2배 이상 뛰었다. 이 아파트의 경우 8년 전 가격은 20만 파운드였지만 지금은 41만 파운드를 호가한다. 영국 경제 호황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런던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주택 물량이 극히 한정돼 있다. The demand increases, the supply goes down because obviously the number of homes being built, new homes being built aren't matching the levels of demand, so that gives to the price rise. 호주 시드니도 집값 상승 대열에 빠지지 않는다. 호주의 집값은 1997년 11% 상승을 시작으로 2003년엔 23%까지 올랐다. 집값의 고공행진이다. 인근 뉴질랜드의 집값도 지난해 20%가량 오르는 등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클랜드, 웰링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이 같은 주택가격 급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 조사 결과 지난 8년 동안 세계 각국의 집값이 최고 200%까지 빠르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세계 집값을 역사상 최대 거품이라고 경고한다. 그 거품의 규모는 30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t The Economist, we've made some calculations, in fact, that if you look at the total increase in the value of house prices in developed countries over the past 4 or 5 years, this is actually the biggest bubble in history, the biggest financial bubble in history. 최근의 집값 상승을 거품으로 볼 것인가? 이를 둘러싸고 현재 미국 내에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factual piece of it that points to a bubble. It's just in fashion to talk about the bubble. 미국 부동산 업계의 성공 신화인 바바라 코코라는 거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가격이 오를 때마다 거품 논란이 일었지만 이는 우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People are mistrustful because they think it can't be this good this long. But you know, every single person we sold a property to over the last 5 years was convinced they had bought at the top of the market, and every one of them were totally wrong. It's just a natural thing to be fearful when you're stepping up and putting all that money on a table. 올 초에도 미국 내에선 주택시장이 정점을 찍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변함없는 호황을 기록 예측을 비켜갔다. 가격이 다소 조정될 수는 있지만 폭락은 없다는 것이 코코란의 주장이다. My idea of a bubble, I picture a big fat balloon when it pops a big bang and everything falls to the ground. I don't see that at all. We've had little drop-offs in different markets where prices have dropped in a year by 5%, but who cares when 3 years later they've gone up by 42% collectively. 미국 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도 현재 집값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정상적인 가격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They've been saying that we've been in a bubble for the past 2 to 7 years, depending upon who you ask.
The bottom line is that there is simply not enough inventory in the New York marketplace for there to be a real bubble, unless there were to be some sort of economic disaster that would change the entire complexion of our country's economics. Demand and supply here in the New York City, I would say actually, economical-wise, it's the appreciation of the value. 그러나 유력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거품 붕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거품이 있을 때마다 거품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만들어졌던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You think back to the dot-com bubble, the stock market bubble in America in the late 1990s. No investment bank economists or analysts said then it was a bubble. And I think it's a bit the same with the housing bubble. If you work in financial markets, you want, the good times to continue because there's more money to be made. In the midst of the bubble, you don't know whether it's a bubble or not. For a real investment opportunity, you don't know whether it's a bubble or not. And it's only with the benefit of hindsight when you see prices collapse that you say, oh, that was a bubble. 주택 거품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선 IT 붐이 일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혁명으로 IT 수요가 폭발했고 수많은 닷컴 재벌이 탄생했다. IT 업계의 성공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도 새로운 호황을 맞았다.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너도 나도 기술주를 사모았다. 주가가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다. 1996년 1000포인트 선이었던 주가는 2000년 초 5000선을 돌파했다. The amount that people were paying for stocks relative to the underlying profitability of the firms was just crazy. 주가가 폭등하자 증권가인 사람들이 넘쳤다. 이윤이 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는 등 묻지마 투자가 횡행했다. People who warn about it early on, they're proved wrong because the market keeps growing, and so people forget about those warnings, and it keeps on going up. 그러나 주가의 고공행진은 기대만큼 오래가지 못했다. 적자 기업들의 속출하면서 주식 거품은 곧 꺼졌다. 기업과 개인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미국 경제는 침체의 나락에 빠져들었다. 주가는 불과 1년 만에 3000포인트나 하락, 대폭락이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그린스펀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그린스펀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 결과 미국의 기준 금리는 3년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도 조금씩 회복됐다. 시중의 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자산, 바로 주택이다. What happened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is we had a lot of volatility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a lot of people lost money, and people became concerned with the volatility of investments, and they moved towards real estate, not just in New York, but across the whole country. 은행도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다. 은행은 30년 고정금리 상품보다 초기 5년간 이자율이 훨씬 낮은 변동금리 상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Let's give an example of $1 million mortgage. If someone was to borrow $1 million today on a 30-year fixed at 6%, the monthly payment would be $5,995 a month.
That same product on a 5-year interest only at 5%, the monthly payment would drop to $4,166. That's almost a 30% savings in the monthly payment, meaning that that buyer would actually have 30% more buying power. 더 저렴한 이자로 쉽게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택 구입에 눈을 돌렸다. 미국 도시 곳곳에서 주택 붐이 일기 시작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집값은 계속 오르기 마련이다. 주택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보유하고 있는 집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살던 집을 팔고 거기서 얻은 이익으로 더 크고 좋은 집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We moved here in 2002, and we just sold last year and bought a bigger house last year. So now we're in that house. Yeah, so. So how much, money did you get profit from the first property? From the first one, just in 2 years, about $200,000. Yeah, we've appreciated. Yeah, we have a nice equity right now, so that's why we're looking to move up. Yeah. 사람들 사이엔 부동산보다 좋은 투자는 없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주식버블 붕괴 후 투자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한 집주인은 최근 집값 상승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It was a very good investment when I bought my apartment. It really has gone up, maybe $1 million. 증시에서 자금을 뺀 프레버만 씨는 은행 대출을 이용해 여러 곳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보고 만질 수 있는 부동산에 그녀는 더 믿음이 간다. You have something you can hold on to. With stock market, you have a piece of paper, and you know what happened with Enron and WorldCom and. 주택 자금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 올 초 LA 외곽에 집을 구입한 한국 교민 가정. 집값 52만 불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무리한 대출을 가능하게 했다. 이 집을 살 때 이자가 샀었은 10%만 다운했어요. 10% 다운하고 1차, 2차 이렇게 이제 융자를 얻었는데요. 1차는 이제 제가 론이 합해서 좀 50만 불 정도 돼요. 근데 이제 5만 불 정도는요, 1차 융자인데 페이먼이 한 1,500불 정도 돼요. 그리고 2차 융자가 한 400불 정도 돼요. 합해서 한 1,900불 정도 되거든요. 현재 미국의 주택 구입자 상당수가 은행 대출, 그중에서도 이자율이 싼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해 집을 사들이고 있다. 10명 중에 한 7분은 그 네거티브 론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페이가 봉급들이 많이 오른 것들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집값은 뭐 배로 뛰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모게지 페이먼을 그만큼 부담할 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는 주택 가격의 거품을 키우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이미 지난해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7개 나라를 부동산 거품국으로 지목했다. 공통된 원인으로는 저금리를 꼽았다. 미국의 영향으로 전 세계 금리가 동시에 내려가면서 세계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In fact, what we've seen over the last decade is a very considerable liberalisation in mortgage markets. It's much easier for people to get credit now. And of course, if they can get more credit, that feeds through into higher house prices. Principal dans tous ces pays, ce qui explique d'ailleurs qu'en France, la hausse des prix se soit observée partout, même sur les plus petites villes.
une cause commune, c'est un crédit plus abondant, moins cher et beaucoup plus long. 중국 상하이도 은행 대출의 약 90%가 주택 관련 대출이다. 시장은 이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에 사는 런 웨이종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됐다.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5채를 사고 팔았다. 그 과정에서 얻은 시세 차익이 440만 위안. 우리 돈 6억 원의 거금을 벌어들여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但是他们都觉得，哎呀，你为什么买那么高？我买那么低呀？后来没买，没买以后，后来我们就是因为我们这个房子买了以后，1年我们就交房了，我们1年以后就涨到12300了，12000到13000的价格1平方，然后他们就后悔了。哎，我有个女性朋友。 他后悔过好几次，我推荐了好多楼盘给他，他都没买，现在后悔不得了。 런 웨이종 씨가 단기간에 여러 채의 집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값싼 은행 대출 덕분이다. 그는 얼마 전 은행에서 빚을 내 구입한 한 아파트에서 투자 금액 3배의 이익을 남겼다. 买的300万呢，我拿其中300万其中的100万去还给银行。 然后我不是挣了200万吗？200万里面，其中有50万是当时我投资的50万，那我最终不是挣了150万吗？从我的投资角度来说，我花了50万就挣了3倍。 은행 대출을 이용해 주식처럼 집을 사고 파는 투기는 시장의 과열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近来，在全国许多地方，住房销售出现了很不正常的现象。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 국민주택 분양에까지 일부 투기 세력이 가세해 전체 분양 열기를 달구고 있다.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몇 달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1个月、2月、1年，我在这他卖我就房我也在这。在这排队排多长时间了？1个多月了吧。就有可能一个人就买10几套、20几套，而且很多都运用了银行的一些贷款。 来赌这个人在赌房价的上涨，一旦上涨以后，他们很快就把它抛出去了。那么呢，他们的这笔资金的特点是叫游资，就是这个资金一旦上海的楼市觉得不好，他有可能就会撤出；哪里楼市好了，他又会去进入，这是他资金的一个特点。那觉得这个蛮容易赚钱的，而且由于这个房价上涨的幅度蛮厉害的。 可能1年就翻了，那么我变成了有很多是短线的投资者，等于说炒作了，我就炒股票一样，对吧？我今天买了，我上个月就卖掉，是这个概念，这个是另外一个需求。 외국 자본도 상하이 주택 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있다. 상하이 시내의 한 최고급 아파트. 한 달 임대료만 우리 돈 약 800만 원인 이 아파트는 대부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Here we have the 영어를 구사하는 안내원이 외국인 고객을 전문으로 상대하고 있다. We have the nice view. From here, only 5 minutes to subway station, and actually 2 minutes drive to the highway. 10 minutes to both tunnel. Dishwasher, refrigerator. And this. 현재 상하이 시내 고급 주택의 약 60%가 외국인 소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물론이고 국제 유동 자금이 상하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Chinese food, it's okay. We've seen a lot of European companies coming here, especially German, French, some groups out of the UK, Israeli, in the Middle Eastern money, and also American groups coming in. So some of those are very big groups, as you're aware, such as Morgan Stanley or Goldman Sachs, Deutsche Bank Real Estate. 但是应该说这块对我们的市场也确实有一些冲击。像今年1到4月份，上海这个境外资金购买上海住房的大概有40个亿人民币，
那么这个呢，就是对上海的房地产市场的房价上涨呢，也确实带来了一定的冲击。 저금리에 따른 주택대출 증가와 외국 자본. 이로 인한 상하이 주택시장의 거품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지난해 초 분양을 시작한 푸동지구의 한 아파트. 분양은 오래전에 완료됐지만 전체 세대 중 40에서 50%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다. 집주인들이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이다. 像这种属于豪宅哈，比较高端的物业，很多人他是有好几套房子的，他不一定会住进来，所以他的概念就是这边可能很少住，然后那边也很少住，但房子太多了，这是一种情况。还有一种情况，他是真的是投资的，投资的他不需要出租，也不需要住进去，就空着，宁可空着也没关系，所以说就导致了我们会出现这种现象。 상하이에도 거품에 대한 논란은 있다. 비약적인 경제 성장으로 소득이 높아졌고 인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 만큼 거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상하이 집값은 소득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GDP 상승률보다도 집값 상승률이 더 높다. 但是中国来讲呢，就是比如说上海。 现在房价来讲，就是说内房以内房子是2000每平方米是2万多块是吧哈？但是上海的民众收了一年，就是说可支配收入来讲也是16000多是吧哈？一家3口也是5万块钱左右。那么你等于就是说一年个收入来讲只买2平米房子，你如果100平米房子要50年时间。 你才能买到，那么这个时候有没有泡沫？肯定是很大很大的泡沫。所以来讲，我一直在说，上海的房地产市场肯定很大很大的泡沫。 결국 중국 정부는 집값 거품을 잡기 위해 지난 5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한층 강화하고 구입 후 2년 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최대 20%까지 물리기로 했다. 시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열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房价上涨比较高的这样一种问题呢，特别是随着房价上涨，投机性的购房进入，对于市场的冲击比较大。那么中央政府呢，从今年开始采取了一系列措施，主要的政策呢就是从投资和需求双向调控。 那么从供给和需求双向调控，供给呢主要是增加适合中低收入家庭购买的普通商品住房，需求呢主要是抑制打击投机性的需求，那么一定程度呢控制投资性的需求。 미국의 상황도 심각하다. LA에 사는 에드르네 씨는 LA만 주택 4채. 그리고 유럽에도 주택 2개를 보유한 부동산 투자자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은행 대출로 만들었다. You do that improvement, you get the appraisal, suddenly the bank is lending you money on the increased value of that property. You take that money, you run and look for another property and put it as a down payment on the property number 2. Water the grass, so your trees are dying. 그녀는 가격이 덜 오른 집을 산 다음 집값이 오르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번째 집을 사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3번째, 4번째 집을 사모았다. Destroyed the timer, made a hole in the wall. That's what, 42? So that's $4,200 a month that I had. For 1 month. For 1 month. Yeah, to be able to cover for the mortgages. Next property? That's my next house. Next house. That's my next. 에드르네 씨는 곧 또 다른 부동산을 살 계획이다. 물론 대출을 이용할 것이다.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Very inspiring. They are going up month after month. This is not stopping here. And and if they're going up, it's because people keep purchasing, and interest rates are still very low. So for whoever has a mentality of investment, this is an excellent opportunity.
LA에선 부동산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정식 회원만 550명이 넘는 LA 부동산 투자 클럽.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가 열릴 때면 곳곳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행사장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Not exciting. This is more exciting. Yes. Stock market goes down, you lose money. Like I bought IBM about 3 years ago for 90, and it had gone down to about 73, and I think today it was up to about 79. So where's my profit in 3 years? There's none. Real estate is a much better way to go. I'm actually a school psychologist for 25 years. And I just developed a hobby in real estate, and it became a passion, and I thoroughly enjoy it. So it's what I do when it's my own therapy away from my school job. Have you ever invested in real estate market? No, I'm brand new at it. Brand new. What made you decide to put your money into? Well, I just decided that it was the right time and the right place for me. I've been in another career most of my life, and I decided that since that career is ending, that I was going to get into real estate investing. Debt relief, or they're going to have to try to rent it out and take a 3 or 4. 현재 미국에선 새로운 주택 구입자의 24%가 단기 수익을 위해 부동산을 재빨리 팔거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다. 특히 LA 지역의 투자자들이 극성이다. 이들은 LA뿐 아니라 전국 곳곳으로 몰려가 부동산을 사모으는 것으로 유명하다. And they were calling us the California locusts, that we come into their neighborhoods like Las Vegas and Phoenix, and we buy up everything in sight, and then they can't. There are blocks in some of these new construction sites where there's a whole blocks of empty properties where the people have gone in and then they couldn't rent them. What type of loan did you get it? We have interest only. We're getting interest only loans right now, and because it's so affordable, it makes the property very affordable if you do that. So we are investing in Nashville, Tennessee, and in Florida, and in Idaho. Those are the 3 places. So we have a duplex in Nashville, Tennessee. We have a duplex in Idaho, and we're buying a single-family house in Florida that we're supposed to close on probably in a week. And this is within 2 weeks. I hadn't made any payments on the house. 사람들은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주저없이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값이 오르면 재빨리 팔아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이 예상대로 계속 오르기만 할까? 오늘날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꽃 튤립. 이 튤립꽃 속에 거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투기 광풍이 불었다. 독특한 색상과 무늬를 가진 튤립이 부유층들의 취미 대상이 되면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수십 길더 수준이던 희귀종 튤립 한 송이의 뿌리, 구근이 하루아침에 수백 수천 길더로 치솟았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1636년 3천 길더짜리 튤립 한 송이면 온갖 가축과 생필품을 총망라, 그야말로 한 살림을 차릴 수 있었다. We know one tulip was sold for the price of 2 of the most expensive houses in Amsterdam, which was a very expensive city to live in. And even the cheaper bulbs would be bought and sold for a month's salary, 2 months' salary.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가격이었지만 튤립 구근의 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농부들까지 집과 땅을 팔아 튤립 거래에 나섰다. 심지어는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것까지 미리 확보하려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다. 늦기 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I think as people saw that the prices were going up and up and up, and they never seemed to come down. So as with any classic economic boom, there didn't seem to be any risk, and that led people to pour into the trade and start dealing their own small savings in tulip bulbs. 왕실이 진정에 나섰으나 사람들의 투기 행렬은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거품은 한순간에 꺼졌다. 1637년 2월 튤립 구근의 값은 수천 분의 1로 떨어져 제자리를 찾았다. 광풍의 끝은 허탈했고 비참했다. The tulip mania obviously has lessons for us today.
what we can see is people who are not very experienced stock market investors getting in over their heads, dealing in trades in commodities which they don't really understand, and not recognising the warning signs to get out. Don't assume that markets are going to continue to rise. The why. 일본도 거품의 붕괴를 경험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선 토지와 집값이 매년 30%가량 폭등했다. 당시 일본엔 토지 불패 신화가 팽배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이를 비웃듯 집값은 거짓말처럼 내려앉았다. その前から日本は都市神話といういわゆる土地の価格はですね、常に右肩上がりという形で上昇しているという神話的なものがありまして、そういうふうにほとんどの方は思ってたわけですね。したがって土地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資産的には価値が高いということで不動産に投資するというのが他の金融資産に投資するよりももっと効率的だというふうなことが言われてたわけです。 불패 신화는 결과적으로 없었다. 거품 붕괴와 함께 집값은 50%가 넘게 하락했다. 지역에 따라 3분의 2까지 폭락했다. 1994년 평방미터당 412만 원이었던 한 아파트는 10년 동안 가격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한 번 폭락한 집값은 지금까지도 전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도쿄주택공사가 거품 당시 분양한 이 아파트는 거품 붕괴 후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분양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절반 이상이 비어있다. 손해를 보고 팔 수 없어 계속 집을 갖고 있던 주택공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집값을 70%나 파격적으로 내린 것이다. 집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했다. 거품 당시 비싼 값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도리가 없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돈 주고 샀던 맨션을 샀던 주택을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인데 본인이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때 당시에 설정해 있기 때문에 두 채 이상 가졌던 사람이면 결국은 손해를 봤을 테고 한 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평가 하락이 됐으니까 현재는 평가 하락이 됐으니까 1억짜리가 지금은 거의 뭐 4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안고 금융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품의 붕괴는 일본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다. 연간 3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끌어다 부동산을 사들인 개인과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은 살던 집을 차압당하고 거리로 나앉았다. 도쿄 시내 곳곳에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들은 문을 닫았고 실업자들이 양산됐다. 화려한 시절을 구가해온 일본 경제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쳤다.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급감하고 경제 전반이 위축됐다.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불황의 여파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주택 거품은 어떻게 될까? 최근 곳곳에서 불길한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끝없이 치솟던 영국의 집값이 최근 10개월간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주택 거래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있었던 소폭의 금리 인상만으로 집값이 흔들리는 것이다.
we did expect there were 0.25% rises in the market last summer, which had a very negative effect on the market for the last 6 months of last year. 영국 최대 규모의 이 부동산 정보 회사는 집값 상승이 정점에 다다랐으며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전망한다. Certainly, it's been a very good time for those that have invested in property in the UK in the last 5 years. But like all good things, it has to come to an end sooner or later. And we are finding that we're going to have a pause probably for 12 or 24 months. 미국에서도 거품 붕괴의 조짐이 보인다. 주택 열풍이 뜨거운 LA 한편에선 최근 들어 경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무리한 은행 융자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빚을 감당 못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They just bought their property in March of 04, and they have a $445,000 loan on their property that is now in default. Most properties have multiple loans, but there's no limit to the number of loans on a property. 이 파산 매물 회사는 앞으로 부동산 차압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Volume of foreclosures that we pick up every day will start to increase. We're already seeing it in some of the counties. We're seeing it already, for example, in San Bernardino County and parts of Los Angeles County. But we expect that trend to continue in the next couple of years. 왜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가? 최근 미국은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변동금리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원금 없이 이자만 낸 사람들은 곧 원금 상환 시기가 돌아온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줄줄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상황은 낙관하는 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It's also a big problem that there's a lot of money borrowed with housing as collateral. So if indeed the boom comes to an end and there is a house price decline, there are trillions of dollars in the United States with those houses as collateral. And the default rate will rise, and some agencies like Fannie Mae and Freddie Mac could have trouble.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은 현재 미국의 집값이 12가지 거품 항목 중에 하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내부 자료를 통해 고객들에게 지금 절대 집을 사선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I think for individual investors, the bubble bursting means that people who bought near the top really suffer because they've bought housing at a high price, and if prices then fall, very often they lose all their equity and sometimes worse. 이미 큰 손들이 부동산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부동산 투자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 부유층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암시하고 있다. We are at a turning point. The prices as they are, they're very high, but they can be barely justified by economic models, by the fundamentals. If prices continue to rise at the rate they've been rising in the last quarter, 10–12%, we will have a precipitous decline within a year or two. 미국 UCLA 대학의 앤더슨 연구소는 향후 수년간 주택 거래량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의 화랑으로 주택 거래가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해 곧 정체된다는 분석이다. 거래량 감소만으로도 미국 경제는 위축될 수 있다. When we talk about equities prices, stock prices, a bubble means extremely high prices that are going to drop very rapidly. But in a housing market, you don't get a sharp decline in prices. What you get is a sharp decline in transactions volumes. So the bubble is more a volume bubble than it is a price bubble. And if you're asking, are we in a situation
With a troubled housing sector in the United States, the answer is definitely yes.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 건설업이나 부동산 중개업 부문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부문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여기에 주택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 미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가치의 감소와 금융 부담으로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We've had 10 declines in housing, significant problems in the housing sector. 8 of them led to recessions. The housing market is an important stimulus for general consumer demand, and when housing markets slow down, general consumer demand slows down. It was severe when you get a house price crash, but even when you get a levelling off, as we seem to be now, it's having significant effects on the economy. General consumption is now much lower. Retailers are feeling the squeeze, and that's having a general feed-through impact on slower economic growth. 미국의 경기 위축이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소비가 위축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의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또 미국의 집값 하락은 전 세계 집값 동반 하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The concern is tha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ve seen the synchronized housing boom across so many nations. If that's followed by a synchronized housing crash, then it could exacerbate specific countries' impacts by having declining in demand occurring in other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is then, of course, has international trade consequences, which gives us the potential for a housing crash which leads to a worldwide recession. This would be a first. Of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aving a coordinated downturn, that's really bad news for Asia because Asia is very dependent o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and to Europe. So you lose the export markets, particularly China loses a significant fraction of its export markets. There will be troubles in China and the rest of Asia as well. LA에서 렌트카 회사에 근무하는 올랜도 씨는 최근에 주택 구입 열풍에서 비켜나 있다. 그는 사람들이 집에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그도 1년 전부터 새 집을 알아보고 다니지만 지금은 집을 살 생각이 조금도 없다. 집값이 너무도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올랜도 씨는 이 거품이 꺼질 날도 머지 않았다고 믿는다. A lot of people, first buy it, the governor helped them, with the settle down, but the problem is, the mortgage will be a lot, that's the problem. If any simple house, you're talking about like $500,000, maybe in 3 or 5 years more, the price will be down, you know what I mean?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인 푼쿠 씨 가족은 요즘에 집값 폭등 현상을 보는 느낌이 남다르다. 이 가족은 5년 전 IT 거품 당시 주식 투자로 한때 큰 돈을 만졌다. Well, we were really enjoying tech a lot. We were making all kinds of money in the stock market and spending it like it was going to be forever. And we would just go to Europe, we went to Greece, we went all over the place, My friends and I used to go to Amsterdam for the weekend. I mean, just for fun. 그러나 IT 열기는 그야말로 거품처럼 사라졌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고 푼쿠 씨는 일자리마저 잃었다. Just over 1,100 resumes to different companies. I called everyone in my phone book. I couldn't even get a single job interview. 부부는 지금이 IT 거품 붕괴 직전과 흡사하다고 말한다. 다만 거품 속에 있는 사람들만 거품을 보지 못할 뿐이다. I think that it's going to be a really interesting next 12 to 24 months because the numbers are saying that things are looking a little squirrely and it sounds so much like Silicon Valley right before the bubble burst. When I hear people down here talk about real estate, it's really fascinating. 집은 사람들의 둥지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잠자고 먹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된 희망이다. 하지만 그 꿈은 이제 점점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역사상 최대 집값 거품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없는 자를 울리고 결국은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집값 거품. 이 거품은 언제까지 이대로 부풀어 오를 것인가? 특정 지역은 반드시 거품이 발생돼 있다. 그것도 두 기준을 볼 때 약 30% 이상 거품이 발생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순조롭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칫 상당한 그 부작용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